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2편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2편은 이제 할게요. 2편은 네. 일단은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바다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1편은 이제 판도라 행성에 대한 이야기, 네. 뭐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편에서는 그 전에 안 다뤘던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행성도 바다가 있다. 그 행성도 바다가 있다. 그리고 바다에도 그 모여 사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메타이나였나 발음을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족이 이제 그 종족이 아니라 부족이죠, 부족. 부족이 이제 모여 사는 해변가에 모여 사는 부족이 나옵니다. 생김새도 달라요. 조금 푸르딩딩한 거에서 조금 빠져가지고 살짝 이제 하늘색인데 이 팔 부분에 헤엄치기 좋게 팔이 널쩍해요. 팔이 이렇게 와, 뭔가 신기하네. 이렇게 뭐 지느러미 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가오리 이런 것처럼. 그거 네. 딱 그거 같구나. 우리 수영할 때 네. 발에 끼잖아요. 오리발. 맞아요. 오리발. 그거 그런 있으면 느낌이 팔에 달린 느낌.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막 생선을 타고 다니죠. 생선은 생선을 타고 다닌다고요? 네네. 생선이라고. 생선 꽁치같이 생긴 애들 타고 다니죠. 걔네가 좀 큰가요? 큽니다. 오. 날개가 달렸고요. 그래서 날치구나. 그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바다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오. 그런 아이들을 타고 다닙니다. 와, 그러면 허파로 숨을 쉬는데 물 속에서도 뭐가 되는구나. 고래야, 그 장어야 종족은. 이런. 실제로 그것까지 설정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주인공 일행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어느 사연 때문에 원래 살던 그 나무 있는 아시던 1편에서 그 춤췄던 거기를 떠나서 이제 이 바다로 가게 됩니다. 한참을 날아가지고 이 바다 부족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저기 소문은 들어 아시겠지만 저기 산에서 좀 유명했던 사람인데 역시 압니다. 역시 압니다. 산에서 유명한 알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을 좀 여기서 우리가 잘 적응하면서 여러분과 융화돼서 여러분을 도와줄 테니 최대한 저희 가족들을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바다에서 막 배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바다에 사는 법을. 바다에 사는 법을.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났어. 산으로 간 해적? 바다로 가는 산적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해적이었네. 그 제목이 해적이었죠. 해적이었죠. 산으로 간 해적. 많이 모르겠어요.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부족들은 바다 안에서 물 안에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래 참고 지금 해녀분들이 우리 뭐 육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에서 막 뭐 그들도 전복을 채취합니다. 전복은 아니지만 뭔가 해산물 같은 느낌을 채취합니다. 제주도를 왔다 가셨나? 로케이션 느낌이. 그런데 이제 주인공 일행 이제 가족은 힘들어하죠. 그래서 막 너무 초반에 힘들어하는데 또 이제 설정이 재밌는 게 디테일한 게 그 바다 해파리 같은 게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등에 붙이면은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게 또 되게 디테일한 게 영화 안에서 설정이. 산수 탱크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바다에서 적응을 하다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 또 오는군요. 쳐들어오죠. 그렇지. 먹을 게 있는데 안 올 리가 없지.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비슷하네요. 영국 애들이 처음 왔다가 그땐 거의 제가 알기로는 메이플라워 전에 미국에 상륙했던 사람들 다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풍토병 그러니까 굶고 왠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집단이 왔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것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앞이 있고 근데 거기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또 오죠. 먹을 게 있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번에도 이제 오는 이유가 에너지 자원이 또 나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툴쿤이라는 고래랑 똑같이 생긴 생명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인간보다 거의 한 2배, 3배는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설정상 두뇌가 엄청 크고요. 그래서 거의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도 높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렇게 교감할 수 있는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 생명체의 이제 뇌 안에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는 성분이 있어요. 하필이면 뇌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잡아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뇌 안에 있는 뽑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이 기업이 노려서 생명 연장은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언제나 나오는 진시황. 불로초. 네. 네. 또 그게 또 그 큰 거에 딱 한 병 나옵니다. 그 큰 고래에서 딱 한 병 나와요. 그러니까 한 병. 한 콜라병 느낌. 한 병. 그러니까 이제 불쌍한 거 이제 가슴 아픈 거죠. 그런 게 없었으면 그렇죠.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화 안에서 가장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툴쿤을 잡는 장면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거의 정말 상당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보여줍니다. 고래 사냥에 대한 그걸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좀 이게 상징적인 게 그 툴쿤을 잡으러 가는 이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군인들이랑 같이 대동해가지고 작살총이랑 해서 배 여러 대가 이제 나와서 한 마리를 사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일본 글씨가 크게 일본? 네. 일본이 포경을 해놨잖아요. 맞아요. 일본 회사. 네. 일본 회사다가 메이드 인 재팬 그게 딱 붙어 있는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포경 산업을 비판하는 그런 게 나오죠. 하여튼 고래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묘사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영우에서도 고래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네요. 갑자기 프리윌리가 떠오른 전. 프리밀리. 그건 또 제가 못 봤네요. 저도 모르겠는 뭐죠. 이 영화 몰라요? 프리밀리? 프리밀리 그 영화는 알아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OST로 삽입됐었던. 이게 서로 보는 영화가 달라. 거기도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쫙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맞아요. 세상에. 그 취향이 이렇게 다양하니까 다양한 영화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고래에 대한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바다로 간 산적 해적인가? 네. 거기서도 고래에 고래 대한 나오잖아요. 그 느낌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나와요. 맞아요. 고래가 그때 옥새를 삼켰나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옥새를 삼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툴쿤에 대한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나중에 이제 액션씬도 이제 정말 그 스토리로 계속 가다가 영화가 3시간 반이에요. 영화가 중간에 그렇죠. 인터미션이 있나요? 없습니다. 영화가 거의 한 3시간 조금 난 10분 정도 될 겁니다. 네. 190분이니까요. 근데 2시간 반처럼 지나가는 오. 그 마지막 액션씬 때문에 그 마지막 거의 한 4-50분의 액션씬이 정말 바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 모든 액션을 다 보여줍니다. 와. 워터월드에서 실패했던 걸 여기서 다 만화했나 보다. 거의 그 정도. 워터월드. 죄송해요. 그 누구예요? 그 아저씨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케빈 코스트너. 네. 워터월드는 지금 어디지? 유니버설 스튜디오였나요? 있죠. 거기에 이제 그거로 남아있는 흔적만 남아있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뭔가 각성해야 될 어떤 이슈를 집어넣고 거기에 볼거리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완결성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맞아요. 어떠세요? 제임스 카메론의 능력은 디테일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서사라고 보세요? 그 대단한 게 전 제임스 카메론이 대단한 이유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사도 되게 이제 심플해 보이는데 그 심플해 보이는 스토리를 결국은 이게 관객이 다 아는 내용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아바타를 보면서 갑자기 막 이 나비족들이 막 이런 막 쉽게 말하면 막 그냥 예술 영화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뭔가 좀 메시지만 있고 아무 재미가 없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기대하잖아요. 저희 오락을 그렇죠. 기대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아바타를 보면서 우리가 막 철학적인 물론 이제 스토리적으로 기대하지만 막 계속 철학적 그런 것만 나오는 거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토리상으로 상업적인 부분, 그러니까 액션씬이라든지 볼거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또 스토리가 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 아바타 2를 보면 확실히 느낀 게 아바타 1에서 나올 거 다 나왔다 생각을 했는데 아바타 2를 보면은 3편이 기다려져요. 왜냐면은 스토리적으로 뭐 조금 스포일을 하자면은 인물에 대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떡밥이라든지 그리고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출생의 비밀 아침 드라마 되는데 잠시만요.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출생의 비밀이 나와요. 꽤 중요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거를 아침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 만드는 게 능력이네. 근데 그러니까 이 다음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그 서사가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결이 영화를 보면서 좀 지루할 법도 한데 그냥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지막 전투씬으로 가 있는. 그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SM 아저씨가 네. 다양한 세계관을 시도를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속 그 가수들도 웃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에스파가 제 굉장히 직접 얘기는 못하겠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더라.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세계관이 굉장히 탄탄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탄탄하죠. 무슨 차일까요? 저는 그냥 보고서 괜찮네 이렇게만 느끼지 네. 뭐지? 이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글거리는 세계관과 탄탄한 그렇죠. 세계관의 차이. 그러니까 세계관을 이게 세계관이야라고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아니다. 좀 세계관이 맞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마블이 이번에 이제 마블이 아시나요? 혹시 페이지 1, 2, 3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시나요? 잘 몰라요. 이게 저희가 아는 어벤져스까지가 저희가 최근에 본 어벤져스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나온 이거 이제 타노스 나왔던 거기까지가 그 인피니트 사가라는 그 세계관이에요. 마블이 정의를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래서 그건 끝난 거고 이번에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캐릭터들로 막 새로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마블이. 마동석도 나오고. 그죠? 그게 멀티버스 사가라고 새로 시작하는 세계관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비판을 받는 요소가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아이언맨 1 다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게 뭐 마블을 떠나서 그냥 영화 자체가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멀티버스 사가로 넘어가면서 새로 나오는 영화가 이 세계관을 설명하려고 만든 영화인 거예요. 맞아. 네. 설명하면은 촌스러워지는 그쵸. 것 같아. 그래서 어벤져스 1편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열광했던 게 나 아이언맨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 캡틴 아메리카 재밌게 봤는데 이렇게 각자 그냥 따로따로 재밌게 본 영화들이 이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한 팀을 이뤘다. 여기서 이제 재미가 확 나왔던 건데 멀티버스 사가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 이 세계관 만들 건데 이 세계관에 끼워 맞추는 느낌이 있어요. 그 차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예가. 심영래의 디워가 생각났어요. 앞에 20분을 설명하잖아. 와. 네. 그러니까 설명하는 영화는 정말 조금 볼 때 약간 나한테 설교하는 듯이 들리니까 그게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설정의 모든 걸 이 세계관의 모든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스토리를 쓸 때 그게 보이잖아요. 스토리를 쓰면은 이 장면이 왜 나오지? 나중에 또 네이버에 이런 쳐보면은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하고 마블 원작에서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관이 먼저 나온 거니까 거기에다 이 캐릭터가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이거 캐릭터 무비인데.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네요. 맞아요. 자유롭게 펼쳐야 되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 애니메이션들에서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감정이입이 확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소울? 소울은 사실 세계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게 몰입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풀어서 이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소울은 정말 저는 거의 영화관에서 보고 여의도에서 그때 여의도 CGV에서 봤는데 살짝 눈물을 훔칠 뻔한 정말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저희 딸아이는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볼 때마다 울어요. 그 아이가. 왜 우니 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제가 알기로 같은 감독으로. 맞아요. 같은 감독으로. 그 사람이 인간의 심리와 뭐 이런 걸 굉장히 파는 사람이더라고요. 업도 그분이 아마. 그쵸. 다 감동 포인트가 비슷해. 감동 포인트가 다 있어요. 네네. 삶을 이렇게 딱 아우르면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저는 이제 소울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걸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스토리는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아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바타는 제임스 카메론이 원을 만들고 아바타 안에 있는 식물이랑 동물에 대한 도감으로 된 책을 이만한 거를 냈었어요. 발매를 했어요. 그 생명체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작가님의 표정. 백과사전처럼 판도라 가이드북을 이만한 두께로 책을 출판을 할 정도로 세계관의 진심인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 안에서 다 구구절절하게 설명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바타 1, 2 사이에 10몇 년이라는 갭이 영화 안에서도 있거든요. 이 주인공이 이제 애를 낳고 이 시간이 있는데 영화 안에서는 함축돼서 보여줘요. 근데 이제 배우가 제임스 카메론을 만나가지고 몇 년 만에
그러면은 감독님 그 10몇 년 사이에 이 주인공한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하니까 그 영화 한 편짜리 대본을 던져줬대요. 이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건 언제 나오나요? 아니 이건 영화 만들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내가 쓴 건데 이게 그 사이에 이 가족한테 있었던 일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다 짜져 있는 거거든요. 그 이해가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분 안에는 그게 실제 상황처럼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큐멘터리처럼. 그러니까 이 10년 후가 명확하게 그려지는 거겠네요. 그쵸. 이게 다 있으니까 중간 과정이. 그렇죠. 근데 소울도 그렇고 아바타도 그렇고 네. 이렇게 정말 이 세계관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게 잘 버무려져서 관객들을 이해시키는 영화들의 특징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세계가 하나씩 펼쳐져요. 예. 소울도 주인공이 처음에 저승에 갔는데 네. 거기 안에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이 주인공과 함께 이 주인공의 스토리를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주인공이 경험하는 걸 같이 겪는 거잖아요. 설명이 아니구나. 설명이 아닌 거예요. 예, 경험하는 같이. 네네네. 아바타 같은 경우도 판도라를 이 주인공도 처음 보고 저희도 처음 보는 거니까 같이 경험하면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요즘 광고도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도. 광고도 보면 어떤 제품이나 이런 걸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느낌을 전달하는. 맞아요. 요즘 또 이런 또 비주얼 아트 이런 게 되게 좀 뭐 대세라고 해야 되나요? 뭐 비주얼 아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뭐 전시 같은 것도 체험하는 전시 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저는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옛날 SM 그 광고 나오는 그 이렇게 스크린 엄청 화질 좋은 건물 있잖아요. 거의 3D로. 네. 그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체험하는. 그래서 모든 상업공간이 요즘은 판매 공간이 아니라 체험 공간으로 바뀌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이거를 앞서가는 아이폰 스티브 잡스. 잡스는 뭐지?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미친 사람 특집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계관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그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아스달 연대기. 2가 나오지 않나요? 이번 연도에? 나오나요? 2 나옵니다. 캐스팅은 바뀌었는데. 아니 그게 보면 근데 약간은 그 평가가 되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세계관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설명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해착이네. 근데 그거를 또 설명 안 하고 보기엔 또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거는 기술적으로 그 스토리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어떤 디테일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뭐 감독의 어떤 역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겠죠. 이 영화 산업에 투자되는 그 금액의 천문학적인 금액과 또 드라마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드라마 잘 많이 안 봐가지고 잘 모르죠. 아스달 연대기도 안 봤고 심지어 재벌집 막내 아들도 안 봐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본 몇 안 되는 것 중에 도깨비가 있는데 도깨비도 앞에 서사에 설명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걔가 약간 안 촌스럽게 잘 다룬 것 같아요. 맞아요. 도깨비가 진짜로 너무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도깨비도. 도깨비는 세계관이 있고 몇 개 그렇게 세계관이 있는 드라마들이 좀 잘한 드라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옛날에 그 호텔 얄루나 아이유 나왔던 이런 거 다 못 봤어요. 이게 너무 피오를 기억하는데. 피오, 피오 아주 잘하셨죠. 드라마 얘기는 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세계관이 뭐 꽤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제 주인공이 그 세계를 처음 경험하면서 이제 겪는 거를 관객도 처음 시청자들도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잘 녹였구나. 잘 녹인 거죠. 그러네요. 소울도 사실은 그 주인공이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스달 연대기는 설정상 이미 있는 세계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그 시대 배경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호텔대로 뭐 아까 도깨비라든지 도깨비도 사실 뭐 도깨비가 스토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고은 씨가 맡았던 그걸 도깨비를 처음 만나는 거 아닌가요? 처음 만나는데 그 처음에 그 씬이 뭐였냐면 그 옛날에 사극 그런 사극씬으로 막 한참 설명처럼 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저희 뭔 얘기야 이러고 바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드라마 얘기하면 낄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뭔가 바톤을 넘기고 싶은데. 다시 아바타로 돌아가야지. 오늘 아바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카메론은 그럼 영화를 전공한 사람인가요? 영화를 전공을 그건 저 디테일하게 모르겠네요. 영화를 전공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를 전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저도 잘. 그러니까 그 무언가 학교와 연결되면 제일 좋긴 하죠. 학교에서 배우니까. 네, 근데 그쵸. 연결이 안 된다고 꼭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네. 보여준 사람들도. 실제로 영화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또 안 나왔어도 네. 되게 잘 본인의 이런 덕후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그걸로 네. 재능으로 한 사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퀘인틴 타란티노라는 그 감독이 있죠. 그분도 약간 미친 분 아닌가요? 미친 분이죠. 그분 장난 아닙니다. 그분 어떤 작품이 있었지? 그분이 이름은 이제 되게 기억나. 킬빌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킬빌, 펄프픽션, 펄프 픽션. 장고 맞지?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에이신가 뭐 뭐였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라는 맞아요. 디카프리오랑 브래드 피트가 맞아요. 같이 나온 둘이 같이 나왔단 같이 말이야.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또 못 맞아요, 봤는데 맞아요. 저는 그 사람은 좀 이제 그분의 폭력적인 영화를 그러니까요. 많이 만드시죠. 근데 그분은 애초에 그 대학교를 아예 안 나오셨는데 영화학과 이런 아예 안 나오셨는데 비디오 대여점 직원이셨어요. 거기서 다 봤구나. 다 본 거예요. 심지어 와. 그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음. 그 연예인들이 알 정도로 그 비디오 샵에 이 직원이 영화 박사다. 아. 이렇게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 LA에 가서 있는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구나. 바로 나오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바로 보여주고. 그 시절 퍼스널 브랜딩이 되셨던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완전.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한 2년 전에 그 새 자기 본인 책 홍보하러 방송에 토크쇼에 나왔거든요. 그때 눈을 가리고 그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냐면은 이 사회자가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가 네네. 있으면 네. 표지가 있잖아요. 네. 앞뒤로 그 표지를 설명해요. 인물이 남자가 서 있고요. 뭐 타이틀이 밑에 있고요. 그 영화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오. 아니, 설명을 했는데 네, 그냥 뭐 장면 영화 장면도 아니고 비디오 표지에 누가 서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와. 그게 어떤 영화인지 맞추는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퀸틴 타란티노 감독도 그렇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그렇고 완전히 둘의 공통점은 엄청난 덕후네요. 덕후죠. 네. 그러네요. 신기한 사람이세.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독을 좋아요. 네, 좋아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 몇 명이 있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감독들은 이제 당연 한국 사람 중에는 뭐 당연히 뭐 봉준호 감독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감독 중에서는 사실 저는 제일 좋아했던 감독은 이제 퀸틴 타란티노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을 가장 이제 제가 뭔가 내가 영화를 하고 싶다. 영화 그렇게까지 이렇게 결정하게 만든 그렇구나. 감독이 퀸틴 타란티노 감독. 그러니까요. 그렇죠. 극찬을 받긴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영화는 잘 못 보겠는데. 그렇죠. 네. 펄프 픽션은 본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볼 것 같아요. 네. 퍼펙션. 이렇게 춤추는 장면으로 유명. 존 트라볼타가 우마 서머니라. 진짜 네. 다 하네요. 그러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요. 좋아하는 감독이어서 또 이게 그러니까요. 그 감독 영화 다 봤으니까. 애초에 영화 그분도 지금 영화 9개 만드셨고요. 네네. 그 다음 영화가 은퇴작입니다. 은퇴할 걸 미리. 예. 그분은 본인이 이제 되게 그 셀프 에고가 강하세요. 맞아. 그래가지고 네. 물론 모든 감독이 그렇겠지만 그분 네. 특히 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내 필모그래피는 지금 완벽한데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역사에 길이 남을 건데 이거를 세상에. 망치고 싶지 않다. 후반 이제 말년에 망치고 싶지 않다. 네네. 그래서 난 10편의 전설적인 작품을 만들고 전설로 남을 것이다. 라고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마지막 작품이 뭐가 될 것인지 이제 모든 팬들이 지금 이제 아쉬워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 메멘토를 만든 감독이 이름이 뭐였죠? 크리스토퍼 놀란. 크리스토퍼 놀란. 그쪽 결은 아니시구나. 그쪽 결은 아닙니다. 그러시네. 네. 물론 뭐 훌륭한 감독이지만 네네. 멋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멋있는 감독이죠. 정말 대단한 감독입니다. 네.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조금 이제 좀 B급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되게 이렇게 잘 만든 이렇게 조각 같잖아요. 되게 이렇게 딱
도자기 예쁘게 만든 것처럼 정말 완벽하고 영상도 깔끔해가지고 이런 네네네. 느낌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러프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사람마다 그죠. 네. 그 원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 네. 그쪽에서 지금 무언가를 앞으로 네. 해보시려고 지금 필름 네, 좀 전에 아까 지금, 들었더니 필름으로 뭘 찍어보신다고 맞아요. 그 얘기 지금 잠깐 이제,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8mm 필름 옛날에 슈퍼 8mm라고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홈무비 네. 이런 카메라를 구했어요. 빈티지 오. 카메라를 70년대 거를 구해가지고 그거랑 이제 필름을 미국에서 받아서 공수를 해서 그렇죠.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에 굳이 그거를 들고 이제 촬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 아니면 소재? 소재는 이제 되게 개인적인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한 해 그리고 재작년 동안 좀 느꼈던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막 생각 여러 개 하다가 네. 몇 개월 정도 딱 집중해가지고 계속 쓰기만 했거든요. 그런 생각들 정리하면서 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느낀 것들, 막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쉐어하고 싶다. 근데 어떤 게 좋을까? 영상이면 좋겠다. 오케이, 네. 영상이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뭐 저 혼자 그냥 제 얘기만 주저리주저리 하는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면 좀 포맷을 좀 특별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맞다 그 카메라가 있었지 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조금 이제 투자를 해서 필름을 이제 받아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 계속 촬영을. 스필버그 감독의 첫 작품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예, 그분은 이제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영상을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이런 걸로 찍고 그 당시에 뭐 다 필름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은 필카가 사실 필름 자체가 안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네. 필름을 어렵게 구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다시 제작할 때 뭔가 처리할 과정이 필요할 텐데 맞아요. 그걸 해주는 데가 사실 네. 지금 저도 고민이 우리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네. 어릴 때 네. 그 요만한 필름 그 캠코더 같은 거 필름으로 찍어놨단 말이죠. 네. 그거를 볼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그건 한국에서는 네. 힘듭니다. 그게 혹시 뭐 비디오 카세트 그 테이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매딘치 테이프죠. 요만한 네네네. 테이프로. 조그만한 그 조그만한 캠코더. 네네네. 캠코더. 캠코더 안에 테이프는 들어가는 아직 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나요? 테이프는 아직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네. 옛날에 뭐 신혼여행 테이프 이런 거 그 패키지로 갔을 때 그쪽에서 네. 찍어준 그런 테이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맡기신 다음에 네. 이거 혹시 좀 찾아줄 수 있냐 해서 찾아봤는데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테이프를 이렇게 디지털로 바꿔주는 곳들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 있을 때 지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있으면 역사 속에 사라질 것 혹시 같아요. 모르죠. 네. 이제 또 좀 더 늦어지면.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그 필름으로 영화 찍으시는 건 한국에는 아예 그걸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기동 그쪽 평창도 그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유명한 데가 하나 있어요. 미국 뉴욕에 이제 되게 그런 쪽으로 유명한 네. 랩이죠. 그러니까 어떤 랩 네. 연구소 이렇게 네.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디지털을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번 맡겨봤어요. 한번 맡겨봤는데 결과물이 되게 좋아가지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이제 맡겨봐야죠. 투자비가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네요. 투자비는 네,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요즘 필름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렇죠. 필름값이. 귀하고. 네, 너무 올라가지고. 이 감성이 완전히 다른가 봐요. 디지털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디지털로 물론 찍어서 뭐 요즘 뭐 필터도 많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도 앱이 많죠. 뭐 네. 필름 느낌 나는 앱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가구도 보면 네. 무늬목, 나무 만원결 무늬를 씌운 네. 필름. 무늬목이냐 필름이냐 아니면 원목이냐에 따라 느낌이 진짜 완전 다르죠. 완전 그렇죠. 비슷하게 흉내 낼 수 있지만 그거 자체는 아닌. 맞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원하셔서 많은
수고와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실 처음 이제 네. 맡길 때 네.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게 과연 이거 노력을 들여서 네. 미국까지도 배송비를 내서 그러니까요. 또 걔들이 이거를 디지털 변환해 주는데 돈도 꽤 받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또 결과물을 받으니까 이게 와, 이거는 이거 해야겠구나. 큰일 났다. 마음에 들어버렸어.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 이거 해야겠다. 네. 오원 PD님은 서사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영상미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네요. 네, 저 영상미를 정말 중요시합니다. 네.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짧고요. 그 영상 목표로 하는 영상 길이들도 다 짧아요. 한 어느 정도? 1분 미만이에요. 10초. 네. 애초에 그 이제 인스타 이런 SNS용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이잖아요. 네. 기본 포맷이. 그쵸. 필름이 8mm는 정사각형으로 나와요. 화면 자체가. 그러니까 그 포맷이 맞는 거죠. 사실. 와. 그것도 되게 운명 같은 거네요. 뭔가 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이게 나중에 그 릴스로 올라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대된다. 네, 릴스 이게 올라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진짜 필름으로 찍은 유일한 것까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것까지는 이 모르겠습니다. 릴스가 대박 나면 다시 또 이런 현상소들이 다시 하나둘씩 좀 또 생기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필름 카메라 붐 일어난 것처럼. 그쵸. 네. 요즘 필카를 그 자판기에서 사가지고 일부러 그걸로 찍는 일회용 필카들이 맞아요. 요즘 다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레트로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대단한 LP도 것 같아요. 붐이 일고 그러네요. 네. 언제 LP로 음악 틀어주시는 건가요? 제가요? 제가요? 참고로 이 호원 PD도 되게 그 음악을 좋아하시는 엄청 많이 알고 엄청 좋아하는 친구죠. 음악도 취미를 잘못 발디디면 비용이 다행히도 지금은 그냥 뭐 듣는 그냥 리스너로서 리스너인데 왜 스피커 하나 이제 좋은 거 드리기 시작하면 아직 그런 여유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하지만 이제 언제나 꿈은 있다는 거. 그쵸, 꿈은 그쵸. 있다는 것. 네. 이게 업그레이드 내가 뭔가 감각이 업그레이드 되면 낮추는 건 힘든 것 같아. 그쵸?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든지 올라가면은 내려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로. 그러니까요. 우린 또 그럴 만한 존재잖아요. 업그레이드해서 살만한 괜찮은 존재들이니까. 네. 네, 뭐 아주 뭐 그 하찮은 비용만 우리가 좀 마련을 하면 사소한 네. 돈 문제만 해결하는 걸로. 네, 뭐 사소한 거죠, 뭐. 별거 아니죠. 네. 한 100년 걸릴 수도 있고 인생 주기가 다 걸릴 수도 있고 뭐 네. 별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내 자식 대해서라도 하겠죠, 뭐. 뭐 그렇겠죠. 뭐 3대 지나면 뭐 될 수도 있고요. 영화 얘기를 조금 특별하게 딥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을 기약하고 싶네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뭔가 다 듣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이제 시작하다가 네. 끝난 맞아요. 느낌이에요. 오프닝 한 거죠. 네. 프리퀄. 네. 프리퀄. 네. 프리퀄로.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하시는 그 필름 작업하는 그 영화가 짧지만 그것이 완성되면 저희가 시사회를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가장 입장이 더 오래 걸리는 시사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모셔주신 알레 작가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도 영화에 좀 이렇게 푹 빠져본 시간이었고 아마 이제 다음을 기약한다고 하면 또 이제 1일 1 넷플릭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좀 쫓아가기 위해서는 옛날 거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미리 뭐 할 거다고 이렇게 스포를 해주시면 그 위주로 좀 보시고 오시면 이제 앞으로 감독을 디깅을 해봐야 되는데 감독을 디깅을. 네, 오늘 시간은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